51편 학교에서의 대화. 용산에서의 주말이 지나고 다시 잿빛 교실로 돌아왔다. 예전과 똑같은 교실, 똑같은 친구들, 똑같은 수업.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와 현우는 쉬는 시간마다 몰래 숨어서 너덜너덜해진 잡지를 함께 읽었다. 그 안에 모든 글자와 그림을 통째로 외울 기세였다. 점심시간, 철민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교실 뒤편에 모여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예전의 나라면 그저 소음으로 치부하고 단어장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가 내 귀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내 컴퓨터는 램이 16메가밖에 안 돼서 그런가 사람이 좀만 많아지면 버벅거려. 그래픽카드 뭐 쓰는데 2D, 2D 전용 카드면 당연히 느리지. 새로 나온 부두 카드로 바꾸면 완전 신세계라던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더 이상 외계어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램이 부족하면 왜 버벅거리는지, 그래픽카드가 왜 중요한지, 용산과 잡지가 내게 가르쳐준 지식이었다. 나는 대화에 끼어들진 못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토론을 따라갈 수 있었다. 현우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도 어제 잡지에서 바로 그 부두 카드에 대한 기사를 읽었던 참이었다. 처음이었다. 아이들의 대화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나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투명한 벽이 아주 조금 얇아진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어엿한 일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52편 창세기전과 디아블로. 아이들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당대 최고의 게임들로 옮겨갔다. 두 개의 이름이 특히나 자주 언급되었다. 하나는 국산 역할수행 게임, RPG, 위 자존심. 창세기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밤새게 만든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였다. 난 창세기전 엔딩 보고 진짜 울었잖아. 흑태자 너무 불쌍해. 인정. 스토리는 진짜 역대급이야. 마지막에 반전 나올 때 소름 돋았어. 스토리는 무슨. 게임은 역시 타격감이지. 디아블로 해봤냐. 아이템 떨어질 때 그 소리 못 잊는다니까. 아, 신선한 곡이다. 아, 프레시 미트. 들으면 소름 척 돋지 않냐. 어제 새벽까지 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았잖아.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창세기전 위 비극적인 스토리, 디아블로 위 중독적인 게임 방식. 잡지에서 읽었던 텍스트 정보들이 아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입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스크린샷으로만 보았던 게임 화면이 머릿속에서 영상처럼 재생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장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감동, 좋은 아이템을 얻었을 때의 환희, 강력한 적을 마주했을 때의 공포.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느껴졌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도 그들처럼 직접 그 세계에 들어가 보고 싶었다. 흑태자의 슬픔을 직접 느끼고 디아블로의 공포를 직접 마주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종류의 갈망이었다. 53편 욕망, 대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들의 세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완전히 섞여들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경험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플레이하며 느꼈던 감동과 환희를 이야기했다. 밤을 새워가며 레벨을 올렸던 이야기, 희귀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같은 장소를 수십 번 돌았던 이야기, 어려운 보스를 마침내 쓰러뜨렸을 때의 성취감. 그 모든 것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진짜 경험담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창세기전 위 스토리가 비극적이라는 것을, 디아블로 위 아이템 시스템이 중독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잡지에서 읽은 활자 정보일 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감각이 아니었다.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다. 미칠 듯이. 나도 그들처럼 흑태자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신선한 고기를 외치며 디아블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공포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싶었다. 아는 척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뗄 수 없었다. 나의 혀끝에서 맴도는 단어들은 모두 빌려온 것들이었다.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투명한 벽에 갇힌 이방인이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즐거운 세상 밖에 서 있는 구경꾼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강렬한 욕망이 하나의 문장으로 형상화되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력해서 시스템이 반응할 정도였다. 플레이어의 내부에서 강력한 욕망이 감지됩니다. 욕망.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조건. 경험 부족으로 참여 불가능. 시스템은 냉정하게 나의 상태를 진단했다. 그렇다. 나는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54편 퀘스트 목표 갱신 직접 플레이하라. 나의 순수한 욕망이 시스템을 자극한 것일까? 아이들의 대화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조용히 내 눈앞에 익숙한 황금빛 테두리의 퀘스트 장이 떠올랐다. 메인 퀘스트 나만의 컴퓨터를 조립하라 위 진행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동기를 확인했습니다. 퀘스트의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갱신합니다. 기존의 퀘스트 창 내용이 바뀌며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다. 그 목표는 나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듯했다. 메인 퀘스트, 나만의 컴퓨터를 조립하라. 별표 퀘스트 설명,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기계를 조립하여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조립이 아닌 당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첫 번째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의지로 당신만의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별표 현재 진행 단계. 1단계, 기반 다지기. 별표 목표 1, 정보 수집, 진행도 15%. 별표 목표 2, 자금 확보, 진행도 1%. 별표 목표 3, 최대의 관문, 부모님을 설득하라, 진행도 0%. 별표, 신규, 목표 4, 창세기 전 과디아블로를 직접 플레이하라. 별표 최종 보상. 네 번째 목표.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욕망을 그대로 꿰뚫어본 듯한 너무나도 선명하고 구체적인 지시였다. 더 이상 컴퓨터 조립은 막연한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그들이 경험한 세계를 직접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 되었다.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 컴퓨터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목적지가 생긴 것이다. 나는 퀘스트 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벽일지도 모르는 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그 세계의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55편, 거대한 벽, 관문 퀘스트, 부모님을 설득하라. 갱신된 퀘스트 창이 네 번째 목표는 나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동시에 세 번째 목표는 나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최대의 관문, 부모님을 설득하라. 그 문장은 붉은색 경고문처럼 느껴졌다. 내 눈앞에 우리 집 거실의 풍경이 그려졌다. 신문을 보시는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 나의 성적 외에는 관심이 없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 두 분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대한 벽이었다. 내가 감히 넘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견고하고 압도적인 벽. 그 벽에 대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아니, 계란조차 되지 못하고 스스로 깨져버릴 것이 뻔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상태 이상, 위축이 발동하며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용기, 스탯이 2가 되었지만 그 벽 앞에서는 여전히 1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직접 플레이하라는 목표는 나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직결되어 있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그 벽을 넘어야만 했다. 내가 결심을 굳히는 순간 메인 퀘스트 창이 다시 한번 위용을 드러내며 변화했다. 플레이어의 강력한 위지를 확인. 세 번째 목표가 최종 관문 퀘스트로 격상됩니다. 관문 퀘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을 넘어라. 별표 설명. 당신의 앞을 가로막은 최대의 시련. 부모님을 설득하여 컴퓨터 구매 허락을 받아내십시오. 이 퀘스트는 당신의 지능, 위지, 용기,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별표 성공. 메인 퀘스트 위 다음 단계가 개방됩니다. 별표 실패. 메인 퀘스트가 동결되며 플레이어는 상태 이상,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실패 시의 페널티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모든 것이 멈춘다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내 성장의 모든 것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대한 벽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못한다면 나의 성장은 여기서 끝이다. 56편 1단계 설득의 명분을 쌓아라.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작정 찾아가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를 것인가? 그랬다간 마약 같은 것에 빠졌다며 당장 내 방위 모든 책을 제외한 물건들이 압수될지도 모른다. 감정에 호소할 것인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 눈에 선했다. 압도적인 벽 앞에서 나의 모든 전략은 무의미해 보였다. 내가 막막함에 휩싸여 있을 때 시스템이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관문 퀘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을 넘어라는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현재 1단계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1단계, 설득의 명분을 쌓아라. 별표 설명, 정면 돌파는 무모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인 명분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욕망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포장해야 합니다. 별표 힌트, 당신의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힌트는 명확했다. 내가 아무리 게임의 위대함을, 컴퓨터의 필요성을 역설해봤자 부모님에게는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들에게 게임은 악이었고 컴퓨터는 그 악을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답은 하나밖에 없었다. 성적. 부모님에게 그것은 종교이자 삶의 목표와도 같았다. 내가 전교 1등을 한다면,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컴퓨터를 요구한다면, 물론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대화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당하지는 않을 터였다. 그래, 이거다. 나의 욕망을 성적 향상이라는 완벽한 포장지로 감싸는 것이다. 나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지능, 7, 스탯을 믿어보기로 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용산이 아닌 바로 이 책상 위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부모님이라는 벽을 넘기 위한 첫 번째 삽을 뜨는 심정으로 나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문제집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57편, 목표, 성적 향상. 내게 있어 공부는 늘 의무이자 굴레였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회색빛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굳은 결심을 다졌다. 나의 첫 번째 관문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한 유일한 공략법. 그것은 바로 성적 향상이었다. 이제 공부는 더 이상 지루한 의무가 아니었다. 나의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가 되었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는 디아블로 위 어두운 던전을 한 칸씩 밝혀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창세기 전 위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는 듯한 쾌감이 밀려왔다. 책상 위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감옥이 아니었다.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보스를 공략하기 위한 레벨업 장소,
나의 사냥터가 된 것이다. 나는 지난 학기 성적표를 꺼내 벽에 붙였다. 반에서 15등. 애매한 성적이었다. 부모님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혼내지도 않는 딱 그 정도의 위치.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성적표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 나의 목표를 적었다. 다음 중간고사, 정규 10등 안에 들기, 수학, 과학 100점. 어중간한 성적 상승으로는 어림도 없다.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 만큼, 그래서 나의 어떤 요구라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적. 그것이 내가 만들어야 할 명분이었다. 관문 퀘스트 위 1단계, 설득의 명분을 쌓아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플레이어의 구체적인 목표가 압도적인 성적 향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나의 위지의 시스템이 화답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문제집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58편, 1일 퀘스트, 성실한 학습. 내가 새로운 각오로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친 순간 시스템이 나의 도전을 응원하듯 새로운 창을 띄웠다. 플레이어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반복 퀘스트를 생성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성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1일 퀘스트, 성실한 학습. 별표 종류, 매일 반복, 자정 기준 초기화. 별표 목표 1, 학습 집중 시간 3시간 달성하기, 180분의 0분. 별표 보상, 소량의 경험치. 별표 목표 2, 1일 학습 계획 100% 완료하기, 100분의 0%. 별표 보상, 지능, 스탯 숙련도 소폭 상승. 별표 목표 3, 돌발, 난이도 상문제 해결하기. 별표 보상, 추가 경험치, 성취감, 버프, 1시간, 획득.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했던 나의 일상이 이제는 보상이 걸린 게임 속 퀘스트가 되었다. 매일매일 클리어해야 할 목표가 생겼고 나의 노력이 경험치와 스탯으로 환산되어 돌아온다. 이보다 더 완벽한 동기부여는 없었다. 나는 곧바로 퀘스트 수행에 돌입했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며 한 문제 한 문제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별표를 쳤지만 이제는 달랐다. 돌발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싶다는 욕심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풀어내려 끈질기게 매달렸다. 해답지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위지력, 스탯을 단련하는 훈련과도 같았다. 삐빅, 1일 퀘스트 목표 1을 달성했습니다. 학습 집중 시간 180분을 초과했습니다. 보상으로 소량의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작은 성공. 하지만 그것이 주는 성취감은 결코 작지 않았다. 나는 지친 기색도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펜을 잡았다. 나의 레벨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주말에 용산 탐험이 필드 사냥이라면 주중의 공부는 수련장에서의 단련이었다. 나는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착실하게 강해지고 있었다. 59편, 오르는 성적, 쌓이는 신뢰. 1일 퀘스트는 나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퀘스트가 초기화되었고 나는 그것을 클리어하기 위해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지루했던 공부는 이제 경험치와 스탯 보상이 걸린 도전 과제가 되었다. 학습 집중 시간 360분을 초과했습니다. 보상이 2배로 지급됩니다. 돌발 퀘스트 고난도 수학 문제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성취감, 버프 획득. 나의 노력은 시스템의 보상으로 그리고 성적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한 달 뒤 치러진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반에서 중상위권을 맴돌던 나의 성적은 정규 10등 안으로 수직 상승해 있었다. 수학과 과학은 목표했던 대로 100점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불러 무슨 일이 있었냐며 칭찬하셨고 아이들은 경외와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다. 성적표를 보신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흐뭇함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언제나 무뚝뚝하고 근엄하기만 하셨던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장하다, 아들. 이라고 짧게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어머니는 잔소리 대신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을 가득 채우셨다. 나와 부모님 사이에 존재했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다. 성적이라는 확실한 결과물은 두 분의 경계심을 허물고 나에 대한 신뢰라는 새로운 스탯을 쌓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아들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믿음직한 아들로 조금씩 인식되고 있었다. 관문 퀘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을 넘어라 위 1단계, 설득의 명분을 쌓아라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신뢰도 가 30% 상승했습니다. 나는 내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명분이라는 방패를 얻었을 뿐 벽을 무너뜨릴 창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 60편, 2단계, 자금력을 확보하라. 명분은 쌓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압도적인 성적을 무기로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생겼을 뿐이다.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특히 게임이라는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는 나로서는 온전히 그들의 돈에 위지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만약 컴퓨터를 산 후에 내가 게임하는 모습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고 성적을 위해 사준다는 명분마저 퇴색될 터였다. 나는 나만의 무기가 하나 더 필요했다. 바로 자금력이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돈을 모았다는 사실은 나의 요구가 단순한 치기 어린 욕심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무기였다. 나의 결심에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관문 퀘스트의 2단계 퀘스트를 시작합니다. 2단계, 자금력을 확보하라. 별표 설명, 명분만으로는 상대를 완전히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십시오. 목표 금액의 최소 30% 이상을 당신의 노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별표 현재 자금 확보율 0.1%. 용돈 전략분. 별표 힌트.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성실한 경제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힌트는 명확했다. 지금껏 부모님이 주는 용돈에만 의지해왔던 내가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묵직한 신문 뭉치. 나의 다음 사냥터는 책상 앞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진짜 세상으로 나가 노동이라는 새로운 퀘스트에 도전해야만 했다.